여러분들은 이 프레임에 보면 채용할 때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 다이버시티 하는 거 중요해.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인클루전이 이제 더 중요해진 시대였고요. 만약에 다양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다양성 채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편견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편견 때문에 사별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에서 어떤 분들은 고졸이 들어오고 대졸이 들어와서 그게 균형이지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졸이든 대졸이든, 요즘 블라인드 하잖아요. 대졸이든 간에 정말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기업들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포용의 역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포용하는 게 그냥 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공정성 있는지, 그 구성원들이 정말 내가 이 안에서의 공정성을 갖고 대접을 받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가치였고요. 아마 젊은 그룹들은 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너십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삶을 존중해서 그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는 현재 가족 친화 경영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시니까 행복할까, 좋은 회사 끝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애 주기에서 정말 조직이 나에게 하나의 오너십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이 구축되고 있는지, 이것들이 다들 연관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조직 문화 자체도 이런 걸 가능하게 해서는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얼마나 유연성을 강화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다양성의 문제를 논의하는 거는 바로 구조적인, 근본적인 구조적 혁신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까 그랬잖아요.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마다를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에 맞게끔 변화해야 되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점으로 자꾸 저들은 잘못됐어라고 하는데, 항상 갈등의 요소는 그거예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적어도 아침에 뛰어오는데 9시까지 오기로 했으면 9시까지 와야지, 왜 맨날 늦어? 그게 우리의 어떤 과거의 기준이었다면 지금 언제든지 와도 돼. 와도 되는데 대신에 그 성과를 말해주고 우리가 평가하면 돼. 그리고 더 일 잘하는 사람 더 짧게 일하고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얼마만큼 열어줄 거냐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술적으로 그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서 그들은 우리는 1시간만 하는데, 어떤 분은 정말 일주일 내내 하고 땀 뻘뻘 흘리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의 격차가 있는 그룹이 조직 안에 있다라는 거고, 그 격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격차가 있는데 우리의 조직에 있어서 뭐 성과나 이런 것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나이 많은 그룹의 시선에 맞춰서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짜져 있다. 그러니까 사실 역반응이 여러분들도 이미 이해하고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더 많은 기술과 정보를 가지고 있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학습하지 않은 그룹들이 있을 때 조직은 충돌하고 포용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학습하면 오케이, 서로 간에 배우니까 시너지를 낼 텐데, 가르쳐 주려는데 배울 바가 없으면 그렇죠,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보상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양성은 확보하고 포용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양성은 패션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고 하는, 그럼 다양성을 금방 포기한, 아까 호칭이란 문제들에 대해서 호칭 그냥 뭐 우리는 이렇게 불러, 우리 피터라고 불러, 우리 뭐 찰스라고 불러, 너무 멋있지, 이게 패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그런 것들 제도 받아들여서 법이 그렇게 하니까 하고, 이 정도 우리 해. 이 정도 하면 언젠가 누군가가 바뀌고 누군가 불편하다고 그 목소리가 크면, 그러면 그 제도는 스탑될지도 몰라요. 근데 근본적인 생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고, 바로 다양성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해요. 바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조직에서 존중받고 있는지, 내가 나로서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하나의 가치가 그 조직의 하나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는 유한 킴볼에서는 되게 과거의 경영자들이 제조업 부문에서 그냥 기계를 돌리고 버튼을 누르는 그 사람이었던, 그 사람보다 창의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학습을, 많은 시간의 학습이 있었고, 그 학습으로 인해서 품질이 굉장히 좋아져서 저희 기업이 굉장히 많은 큰 경쟁력을 가졌던 시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 시대가 뭐였냐면 2000년대 넘으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행복 경영을 하기 위해서 가족 친화 경영, 그 뒤를 넘어서 스마트워크 경영,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유한 킴볼리는 알아서 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토요일 쉬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많았던 회사이고요. 어떤 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해보라고 해요.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을 내서 막 달려가면 그거 그대로 두고 뭘 도와줄 게 없냐라고 얘기하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날 저를 만들었던 거고, 사실은 저는 이 회사에 오래 남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회사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뭐 그래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회사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HR의 정책을 어떻게 하고 어떤 소신을 가지냐에 따라서 회사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가끔 회사가 뭐 그러면 회사에 누구요? 이렇게 얘기해요.
회사에 누구요? 그분의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가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가치라고 하는 거는 바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젠더의 문제 해결 안 되고 나이 문제 해결 안 돼서 제너레이션 문제 얘기하고 언어, 민족, 외관, 특히 젠더와 나이의 문제가 많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거 분명히 중요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더 많은 부분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 다른 모든 것들을 여기는 HR이나 HRD에서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요즘에 아이들, 요즘에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면서 요즘에 밀레니엄 세대들은 표면에서 오프라인에서 얘기 안 해요. 다 소통하고 충분히 소통해요. 너무 즐겁게 소통해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아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소통을 안 하지?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있는 거고요. 그분들은 불편하지 않아요. 그거를 인식하면. 그럼 그들과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들어가셔야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까 가치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그 일러스트인가 카툰이 있었는데 이 스토리 인 픽처라고 하는 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근데 그게 또 저작권법에서 제가 직접 그려봤어요.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게 해서 그려본 거예요. 평등이라는 건 모든 인간이 평등해요.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똑같은 지평에 있어요. 이건 평등해요. 근데 두 번째 평등은 뭐냐면 형평성과 공평성의 문제가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요. 형평성과 공평성. 우리는 가족 친화 제도에 HR한테 가족 친화 제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직장 보육 시설 이거 해주자 그랬더니 노조에서 반대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왜?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 자녀 한 분의 이 수절 시설 때 1인당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모두에게 공평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워요. 불평할 수. 근데 가족 친화 제도는 평등한 제도가 아니라 생애 필요한 사람한테 그 사람만 어려움에 켜져 있는 그 사람만 해주는 제도거든요. 평등의 원칙하고는 달라요. 그게 명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키가 작은 사람이 또 동일하게 저 밖에 풍경을 보려면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만큼 기업이 올려줘야 돼. 제도로 구현해줘야 되는 게 HR에서 이 부분을 실현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그걸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아까워하지 않아야 돼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출산휴가 가는 거, 육아휴직 가는 거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제 캐치 못해요. 그거 굉장히 나이스하게 오케이 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그게 사실은 공평성과 형평성의 문제이고 아직 그런데 무임승차, 더 나이 많은 그룹들한테 이렇게 더 많은 걸 올려주고 있는 이 구조에서는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성은 전체 평균 점수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아까 제가 잠깐 여기 토론할 때 얘기했었죠. 우리 점수 좋아, 만족도 좋아. 그런데 그 만족도가 어느 세대의 만족도가 좋은지를 이제는 갈라서 구분해서 여러분이 보셔야지 다양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2011년에 이 조사를 한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다양성의 조사의 지표들을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뭐 개인의 차이를 인정한다 뭐 이런 것들 일가살게 그 당시에 했었는데 공정하게 보상받는다. 근데 이 당시에 제가 되게 재밌었던 우리도 되게 가족 친화 지수 되게 좋은데 그랬는데 남녀를 구분해서 했더니 남성은 훨씬 더 나이가 많고 그 제도를 실현해 준대. 이미 우리 회사 너무나 여성 친화적인 회사고 너무 가득 차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라는 분들이 90%로 95% 이렇게 올라갔고 아직 그녀들은 배고프다고 점수를 밑으로 확 내렸어요. 나는 배고픈 사람이고 해줄 사람은 배 부르다고 하니 역전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양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다양성의 포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했을 때 바로 존중받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관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유롭게 보물처럼 터지는 이 얘기에 대해서 기업은 우리는 굉장히 갈등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포용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다면 기꺼이 그들한테 얘기하게끔 하고 그 내용들을 포괄하게 우리 딸 버릇없다 나보고 관성이 없다 말을 좀 짧게 하자. 내가 말을 짧게 하니까 우리 오피스에 가서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카톡에 절대 2줄 안 달아요. 한 줄만 달아요. 한 줄로 하는 연습을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막연하게 우리는 고객 중심 기업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젠 바뀌었어요. 고객을 중심으로, 고객가치 중심으로 뒀을 때 우리는 기업의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거는 고객은 경험의 시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HR은 경험의 HR의 시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고객과 기업에 있어 가치가 전환된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 친화 저 옛날에 이 워크 앤 라이프를 얘기했는데 그리고 2002년에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2012년에 정의를 내리고 워크 앤 라이프의 조화와 그다음 가운데 있어서 사회적 기여 책임 그리고 가운데 있어서 내가 자율성이 있는
사람들 키우는 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번에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의 밀레니엄 세대는 이미 라이프가 커다란 목이고 그 안에 워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일과 삶의 조화, 워라밸을 얘기하지만 이미 표는 전환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또 다른 세대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조직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직적인 애자일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거 다 고객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유롭게 아까 인파워먼트를 하고 그래서 더 빠르게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위안 킴벌리는 시간과 공간과 자원의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차 출퇴근제나 여러 다양한 부분들이 제도들을 개선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52시간, 40시간 그것보다 더 주면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거 성공했니? 그걸 하면 성공하니? 저희 회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성장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그 시간을 확보해서 그 사람 돌려줬다면 성공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성공의 시간에 그 사람들은 개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그걸 회사로 가져오고 공부하고 하거든요. 그걸 아까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은 이제 기업 안에 있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일로가 현상 촉진됐던 것들이 공간을 스마트 오피스를 바꿔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양하게 그들을 지지하고 있고 다양한 실천들이 가능하죠. 그들의 입장에서 여성의 교육들도 보는 거고 가이드들도 리드한테 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양성은 어떻게 보면 가정이고 조직문화 혁신이 답이라고 봐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과거로부터 왔던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어떻게 우리답게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시대에 온 것 같아요. HR의 트렌드들을 많은 부분들이 하더라고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 요소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쭉 저랑 같이 이 과정들 얘기 나눠왔을 것 같아요. 이분은 저희 딸입니다. 저작권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서 저희 딸의 사진을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썼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가 정말 다른데 아까 저희 여기는 첫 딸이고요. 둘째 딸 또 있어요. 그 갈등의 요소는 이 딸하고는 별 세대 갈등이 없는데요. 그 뒤로 11년 후에 태어난 딸은 무지무지 갈등인데 드디어 제가 알겠죠. 세대 차이다. 그리고 그 세대 차이는 갈등이 됐고 저는 그 아이와 지난 일요일날 싸웠지만 제가 가족 친화를 열심히 하고 여성 친화를 열심히 하고 이 사회가 부조리하다고 하는 것과 불평등하다는 것을 그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애를 맡길 때고 92년생 김지영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1965년생 김혜숙도 있는 거거든요. 아이를 키우면 무조건 다 92년생 김지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은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한 새로운 기회가 될 거예요.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 불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의 의미는 다르구나 라고 한번 눌러주시고 나서 다른 거의 본질이 뭘까? 이해가 이해되게끔 살게끔 이 사람들도 다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 거지 우리가 짜놓은 인생이 이제 우리는 다 거기서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새로운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 표현을 해서 미래 세대에 담기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견지는 기업 경쟁의 원천은 다양성이지만 알고 보면 다양성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고요. 사람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실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즐거우셨나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